아침 공기가 아직 서늘한 골목에서 비어있는 유모차 거치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놀이터 모래판은 밤사이 비에 촉촉하지만 그 위를 누비는 발자국은 드뭅니다. 길모퉁이 분식집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김을 올리지만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조용하게 들립니다. 동네 약국 진열대에는 혈압계와 파스가 가장 앞줄을 차지하고 계산대 옆에는 주말 손주 봐주기 요청 메모가 더해집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어른의 한숨이 나란히 존재하던 풍경이 어느새 균형을 잃어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집으로 돌아오면 식탁 위에는 서로 다른 세대의 시간이 겹쳐 있습니다. 출근을 서두르는 자녀 세대의 커피컵, 주중 돌봄을 맡은 조부모의 메모지, 장보기 목록 맨 아래에 적힌 요양원 상담 전화.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만큼 지금 세대의 하루는 더 촘촘해집니다. 오후가 되면 경로당에서 안전교육 포스터를 붙이고 골목 슈퍼에서는 구인 안내문이 자주 갈아 끼워집니다. 중소가게 사장님은 사람이 없어서 란 말을 더 자주 꺼내고 맞벌이 부부는 어린이집 대기표 대신 조부모의 건강 상태를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의 동네는 어떠신가요? 저녁 무렵 편의점 불빛 아래를 지나며 생각합니다. 초저출생이라는 커다란 단어는 사실 일상의 작은 장면들로 번역됩니다. 빈 유모차 자리, 구인 공고, 약국의 상담표,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올라오는 오늘은 내가 데리러 갈게 라는 메시지. 숫자와 통계가 말하기 전에 우리 생활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누군가는 더 오래 일해야 하고 누군가는 돌봄을 더 많이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 뒤에는 각자의 사정과 한계, 그리고 조용한 희망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느낀 이 변화를 다음 순서에서 차분한 자료와 사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뒤엔 삶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약 0.72명으로 OECD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에 근접했습니다. 중위 연령은 40대 중반으로 올라섰고 학교와 군대, 직장, 지역 돌봄의 인력 구조가 동시에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표로 보면 선 몇 개에 불과하지만 현장에선 등 하원 버스, 병원 대기줄, 마을 경로당 운영표로 번역됩니다. 여러분은 이 수치가 일상의 어떤 장면으로 떠오르시나요? 돌봄의 수요와 공급은 특히 뚜렷합니다. 영아 유아 반자리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맞벌이 시간대와 야간 주말 보육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초등 저학년의 돌봄 공백은 조부모나 사교육 혹은 부모의 근무 조정으로 메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노인 장기 요양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와 간병 인력의 확보 유지가 쉽지 않아 현장 피로도가 높습니다. 가정간병은 비용 부담과 돌봄 노동의 소진을 동시에 남기고 시설 돌봄은 인력난과 서비스 격차를 드러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설 접근성 차이도 체감도를 키웁니다. 여러분 댁은 돌봄 일정을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요? 노동시장에서는 중소기업과 필수 서비스 업종의 구인난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 건설, 물류, 외식, 돌봄 같은 현장 기반 직종에서 빈 일자리가 누적되고 교대, 야간, 고강도 업무일수록 충원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확대되고 농축산, 제조, 돌봄 분야 중심으로 채용이 늘었지만 언어, 숙식,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수용성이라는 과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동시에 정년과 임금 피크, 연금 수급 시점, 병역 자원 구조 같은 제도적 문제는 누가, 얼마나 오래, 어떤 조건으로 일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 어떤 변화를 먼저 체감하셨나요? 재정의 압력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고령화 속도에 맞춰 증가하고 돌봄, 보육, 주거, 교육을 아우르는 사회지출 비중은 과거보다 빠르게 커졌습니다. 국민연금은 현 구조 유지 시 2050년대 중반 고갈 전망이 반복 제시되고 이후에도 급여와 부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가 이어집니다. 한편으로 조세 부담률을 올릴지 보험료율을 올릴지 아니면 급여 구조를 조정할지에 대한 선택은 세대별 형평성과 경제 활력 간의 균형 문제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안전과 내일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떠올리시나요? 숫자와 표로 그린 이 지형도를 바탕으로 다음 순서에서는 부모의 선택과 기업의 인력 전략, 이민의 범위, 연금 병역 제도가 서로 어떤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를 이루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밤에 가계부를 펼치면 결정의 방향이 보입니다. 한쪽에는 월세와 대출, 다른 쪽에는 보육료와 교통비, 그 사이엔 부모의 근무표가 끼어 있습니다. 초저출생 논쟁의 본질은 거대한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한 가정의 시간표와 장부가 맞아떨어지느냐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현금 지원은 안심의 시작이지만 실제 선택을 움직이는 힘은 시간, 장소, 신뢰로 요약됩니다. 어린이집과 직장이 가까운가, 연장 야간 보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 갑작스런 야근이나 아이의 발열에 대응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 비로소 둘째를 낳아도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이 계산법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현금 중심의 출산 장려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예측 가능성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교대제, 자영업, 플랫폼 노동이 늘어난 현실에서 보육의 운영 시간과 부모의 근무 시간이 엇갈리면 지원금은 장롱 속 서류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가까운 곳에 질 좋은 국공립, 마을반 보육이 촘촘하고 병가정 보육과 긴급 돌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아빠 육아휴직이 팀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 현금의 체감 가치는 배가 됩니다. 주거도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집에서 학교까지, 학교에서 돌봄까지의 동선이 짧아야 하고 전월세 변동성이 낮아야 합니다. 보육과 주거, 근로시간이 한 묶음으로 설계될 때 출산의 문턱은 낮아집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선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나요? 의토의 문화와 비용 구조는 또 다른 핵심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교육, 대체 인력 비용을 동시에 감당합니다. 무작정 유연근무를 하라는 주문은 현장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해법은 세밀해야 합니다. 첫째, 예측 가능한 스케줄링. 주 단위로 미리 확정표를 공유해 돌봄 계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교대 공백을 메우는 공용 대체 인력 풀을 지역 단위로 만들고 정부가 일부 인건비를 매칭합니다. 셋째, 육아휴직 복귀자를 위한 업무 재적응 모듈을 표준화해 교육 비용을 낮춥니다. 넷째,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 가능한 시간제 보험, 퇴직 적립 장치를 간소화합니다. 이런 미시적 장치가 쌓이면 동일 인력으로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외국인 노동과 이민을 둘러싼 논쟁은 얼마나 받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가깝습니다. 돌봄 제조, 건설, 농축산 등 만성 인력난 분야에는 숙련도별 단계적 트랙이 필요합니다. 입국 초기에는 언어, 안전, 노동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코디네이터를 배치합니다. 숙소 기준을 명확히 해 과밀, 위생 문제를 줄이고 사업장 변경의 투명성을 높여 악순환을 끊습니다. 일정 기간 성실 근무와 언어 능력을 충족하면 숙련 정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하되 지역의 수용성과 공공서비스 용량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민을 통한 인구 노동 부활은 속도를 잘못 잡으면 반발을 낳고 속도를 너무 늦추면 산업 공백이 커집니다. 균형의 열쇠는 현장 품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합리적 개방의 기준을 어디쯤으로 생각하시나요? 청년과 연금, 임금 구조는 세대 간 신뢰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모두가 오래 사는 사회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현장은 직무에 따라 다릅니다. 사무 전문직은 단계적 은퇴와 시간제 전환이 비교적 쉬운 반면 육체 노동과 야간 교대 근무는 건강 안전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해법은 직무별 차등 설계가 필요합니다. 일정 연령 이후에는 업무 강도를 낮추고 멘토, 안전관리, 품질 검수 같은 역할로 전환하는 경력 재배치를 제도화합니다. 임금 피크제는 단순 삭감이 아니라 숙련 전수의 가치와 연결해 보상합니다. 연금은 3가지 레버, 보험료율, 지급 개시 연령, 급여 산식을 조합해 점진 조정하되 저소득 고강도 직종에 대한 보호장치를 별도로 둡니다. 여러분은 더 오래 일하기와 건강하게 그만두기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병역 자원 문제도 거대한 구조 변화의 일부입니다. 출생아 감소는 장차 병력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병 복무 기간과 형태의 미세 조정, 사이버, 드론 기술병과의 확대, 예비 전력의 질적 강화, 민군 경계의 첨단 분야 협력, 그리고 공공안전, 돌봄, 의료 후방 지원과 연계 등 대체 복무의 효율화까지. 핵심은 전력 유지와 청년의 경력 단절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설계입니다. 복무와 학업 취업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학점 경력 인정 체계를 촘촘히 하고 중소기업 채용과의 연계를 강화하면 사회 전체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안의 젊은 세대가 어떤 제도를 만나길 바라시나요? 이 모든 축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보육 인프라가 신뢰를 얻으면 출산 결정이 늘고 출산 돌봄이 일터의 예측 가능성과 연결되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줄어듭니다. 경력 단절이 줄면 숙련이 축적되고 생산성이 올라 임금 세수, 연금 재정의 기반이 넓어집니다. 인력 공백을 외국인 노동으로 질서 있게 보완하면 산업 현장의 숨통이 트이고 단계적 은퇴와 직무 전환이 뒷받침되면 고령 인구의 참여가 지속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복지는 나눠 먹는 파이가 아니라 키우는 파이가 됩니다. 반대로 어느 한 고리가 끊기면 부담은 특정 세대 업종으로 집중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어떤 고리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책의 언어를 생활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디테일을 설계하는 일과 같습니다. 동별 보육맵과 예측 가능한 근무표, 지역 대체 인력 풀과 숙련 사다리, 직무별 단계적 은퇴와 연금의 미세 조정. 이 조용한 개혁들은 정치적 구호보다 느리고 덜 눈에 띄지만 바로 내일의 하루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아이를 낳을까? 부모를 모실까? 언제 그만둘까? 라는 질문 앞에서
제도는 선택지를 넓히고 위험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지속 가능성을 지지하도록 정책과 현장이 한 박자씩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박자를 어디서부터 맞추고 싶으신가요? 이제 이 구조적 해법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닿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조부모 돌봄, 부모 요양, 본인의 건강과 일, 그리고 동네 약국, 경로당, 요양기관, 중소기업에서 마주치는 구체적 장면들로 의미를 옮겨보겠습니다. 약국 혈압계엽 메모장엔 손주 하원 일정이 자주 적힙니다. 누군가는 혈압을 재고, 누군가는 알람 시간을 적습니다. 일정표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뒤엔 하루의 체력이 어떻게 배분될지, 누구의 시간이 어디에 묶일지가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오후 3시 반이면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작은 손을 잡고 집에 돌아와 간식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고 피곤이 몰려오는 저녁 전에 무릎 스트레칭을 잠깐 합니다. 만약 학교 돌봄과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시간이 일터의 퇴근 시간과 맞아떨어진다면 조부모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후 3시 반은 어떤 모습인가요? 돌봄은 한 방향이 아닙니다. 낮에는 손주와 함께 놀이터를 걷고 새벽에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배우자의 수면을 살핍니다.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오가는 시간에 맞춰 약을 정리하고 밤에는 간단한 침대 안전 난간과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점검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손길이 모이면 요양시설 입소를 늦추고 가정의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이 지속 가능하려면 단기 휴식, 단기 보호 같은 숨 쉴 틈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방문 간호, 방문 재활, 이동 지원 바우처, 치매 안심센터의 상담과 가족교실이 촘촘하게 연결될수록 가족의 체력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은 돌봄에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느끼시나요? 일과 건강의 균형도 빠지지 않습니다. 50에서 60대에 들어서면 손목과 허리의 신호가 잦아지고 밤샘 중량 작업은 점점 버겁습니다. 작은 공장의 라인장으로 오래 일한 분이 있다면 그 숙련은 품질 검수와 안전교육, 신입 멘토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제 전환과 단계적 은퇴가 가능해지면 남은 경력은 덜 힘들게, 더 의미 있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직원 한 명이 빠지면 바로 매출이 흔들리는 동네 가게는 예측 가능한 스케줄과 지역 대체 인력 풀이 생명줄이 됩니다. 지자체가 주단위 확정표와 긴급 대체를 묶어 지원하면 사장님은 숨통이 트이고 직원은 돌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는 어떤 변화가 현실적이라고 느끼시나요? 동네 인프라의 작은 고리도 중요합니다. 약국은 혈압, 혈당 체크를 돕는 곳을 넘어 지역 돌봄과 보건 정보가 오가는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로당 게시판에는 주간보호센터의 빈자리, 노인 일자리 모집, 손주 등하원 동행 자원봉사 안내가 붙습니다.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주민센터가 일정을 공유하고 동단위 보육, 요양, 일자리 지도를 한 화면으로 보여준다면 가족들은 지도를 보듯 하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는 종이책자와 전화 상담이 반드시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네에는 이런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창구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장면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웃의 태도입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양해의 미소를 건네고 버스 좌석을 조용히 양보하고 언어가 서툰 이주 노동자에게 길을 한 번 더 설명하는 일이
도시의 공기를 바꿉니다. 제도는 길을 만들고 사람은 그 길에 온기를 채웁니다. 우리에겐 거창한 슬로건보다 이런 작은 합리들이 더 오래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합리를 더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순서에서는 이런 일상의 고리를 지켜낼 수 있는 작은 합의의 조건과 세대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공정한 분담 원칙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바람이 서늘해지는 시간. 동네 슈퍼의 불이 하나둘 켜지고 버스 안내음이 짧게 울립니다. 오늘을 건너온 사람들의 어깨 위에 얹히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일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드는 작은 합의들입니다. 첫째, 집과 일터와 동네가 같은 시계를 보자는 약속입니다. 학교 돌봄의 운영 시간이 퇴근 시간과 자연스럽게 맞물리고 직장에선 주단위 확정 근무표가 당연해지며 지자체의 지역 대체 인력 풀이 갑작스런 공백을 메우면 가족의 하루는 예측 가능해집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이 눈치가 아니라 표준이 되고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생활임금에 가깝게 올라서면 돌봄의 품질과 존중이 함께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약속 가운데 무엇부터 가능하다고 느끼시나요? 둘째, 이민노동 보완의 속도와 품질을 함께 보자는 합의입니다. 언어, 안전, 노동권 교육을 입국 초기에 의무화하고 숙소 기준과 사업장 이동의 투명성을 높이면 현장은 더 안전해집니다. 성실 근무와 언어 능력을 기준으로 숙련 정주로 이동하는 사다리를 열되 지역의 공공서비스 용량과 이웃의 수용성을 함께 점검해야 반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돌봄, 제조, 농업의 빈칸을 메우되 공동체의 온기를 잃지 않게 설계하는 예. 그 균형이 우리의 품격을 정합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떠올리는 첫 개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셋째, 세대가 공정하게 부담을 나누자는 합의입니다. 연금과 건강보험, 장기 요양의 지출이 커지는 만큼 보험료율, 급여, 개시 연령을 서서히 예측 가능하게 조정하고 저소득, 고강도 직무에 대한 보호장치를 별도로 두는 원칙입니다. 정년은 직무 특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육체 부담이 큰 일은 멘토, 안전, 품질 관리 같은 역할로 전환하는 길을 넓히면 더 오래 일하기와 건강하게 그만두기가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이런 조정이 조용히 축적될 때 복지는 나눠 먹는 파이가 아니라 키워가는 파이가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조정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내일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하는 선택.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디테일 속에 있습니다. 이 조용한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 동네의 공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과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이 어려우시면 가족과 함께 천천히 설정해 보셔도 좋겠습니다.